민주당에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라며 충격적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부에서 전원 합의로 갔죠. 그런데 여기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소부는 만장일치가 기준이라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조희대가 전원 합의로 회부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을 보면 대법관 2명이 아니었으면 이거 파기재판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이거 깐 거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오늘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분석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노리는 점과 그걸 민주당이 타파하는 빛에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돼요.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의원님은 몇 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어제 처음 얘기한 건데 어느 나라나 대법관 숫자가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으면 예. 대법관은 그리고 늘 지들이 입에 달고 얘기하는 게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양승태가 왜 망했는데 그 상고법원 만든다고 하다가 네. 그 법원 내부의 반발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리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온데 로비하고 다니고 이러다가 네. 법 바꿔 달라고. 그런 거 계속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지. 어제 홧김에 내가 얘기한 게 90명 더 임명하자. 그럼 100명 100대 10으로 한번 해보자. 네. 아니, 90대 10으로. 90대 10. 내가 이길 수 있나 보자. 네, 그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은 숫자를 9명으로 한다고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근데 대법관 숫자는 헌법에 없어. 법률에 있어, 법률에.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만 바꾸면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승태도 옛날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상고심을 하게 해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4번 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경제 공황 시기에 계속 개혁적인 법안들을 막 낸다고. 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 공황에 다시 우리가 저기 빠지지 않는다. 네. 근데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거든요. 위헌법률 심사 기능이 있어요. 그게 한 18건인가를 연달아서 계속 위헌을 때렸어. 그러니까 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네 그냥 있어봐. 내가 대법관 한 20명 더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꿇었어요. 네. 아이 그러지 말고 네. 조금만 좀. 아, 미국에서도 약간 기싸움을 했군요.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사회가 나쁜 쪽으로 갈 때 그거를 가장 마지막에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게 판사였어.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그 괴뢰 정부에서 복무했던 판사들을 네. 나중에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 처단한다고. 다 죽였어요. 예. 나치의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거기다가 다 합법성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예. 응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었던 게 다 판사들이었어요. 네. 그것들을 다 처단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사는 개혁적인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이 마지막에 되는 게 판사였어요. 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충 숨어서 교묘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법원이 재판을 3번을 하는데 3번까지 했는데도 저 정도면 네. 저건 뭐 그래도 맞는 거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희대는 이렇게 했으면 안 돼. 근데 지 스스로 그 명분이나 그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이제 네. 그런 거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면 지금 이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나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리한 판결을 하려고 날짜를 잡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저거 다 탈핵소추 해가지고 업무 정지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네. 예를 들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이것들이 뭐 법이고 뭐고 기간도 필요 없이 막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빨리 유죄로 해가지고 올리라 그러고 네. 그거를 어떻게든지 6월 3일 안에 또 후보 등록 이후에 6월 3일 안에 저기 선고를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날려버리면 아니 날려버리려고 이제 날짜를 예를 들어 그렇게 잡았다. 예.
6월 1일 날 선고하겠다고 잡았다고 해보세요. 네. 5월 1일 날 했으니까 6월 1일 날 선고하겠다고 잡았다고 해봐. 네. 그러면 5월 31일 날 네. 얘네들 다 탄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어? 근데 마지막 그러면 방법으로. 탄핵을 시키니까 6월 1일 날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5월 31일 날 바로 선고해버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려고 투표하는 맞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현 말씀드리는 건데 판결이 잘못됐을 때 네. 판결이 잘못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불복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끝나잖아 대법원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네. 헌법재판소법 68조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이 자기 권리를 구제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68조의 조항의 내용이에요. 헌법 소원의 근거 규정이 네. 헌법재판소법 68조야. 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못 하는 거거든. 네. 근데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거만 드러내면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헌법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거부권 행사가 뭐가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 안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예. 헌법재판소법을 바꿔가지고 그 조항만 드러내면 네. 다시 그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번에 조희대가 한 게 큰 잘못을 했다는 거를 네. 본인이 느끼게 해줘. 완벽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요. 네, 공감합니다. 사법부가 정상적 판결을 할 것이란 기대는 이제 1도 하면 안 됩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이번 사건의 빠른 절차 진행에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지금 대법원 내부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SOS를 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부분으로는 사건이 배당되면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뒤 선고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다른 한쪽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7일의 상고기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것에서 보듯 이례적인 일이 워낙 자주 벌어지고 있으니 법원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장 서울고법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